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수술할 걸 생각해서 가입하는 게 수술비 보험이죠. 자, 그런데 막상 가입해두고 정말 보장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수술은 보장이 되고 또 어떤 보장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 수술비 보험 어떻게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라이프라인 강의 시간에는 수술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매 보험을 주제로 평생 동안 생활비를 주는 착한 치매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아프고 힘이 들 때 정말 힘이 되는 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라인 강의 시간이죠. 자, 많은 전문가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또 헷갈리는 게 수술비 보험이죠. 우리가 왜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김성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구입니다. 자, 날씨가요, 많이 추워졌다가 오늘 좀 낮부터 좀 풀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풀렸다, 추웠다, 풀렸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이상이 생김으로써 병원을 좀 자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병원에 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 내용이 뭘까요? 뭐 검사비도 있을 거고, 뭐 수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 수술을 할 경우에 뭐 보상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적은 금액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수술비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에 과연 내 수술비 보험이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냥 누가 들어서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보험에 준비하실 때도요, 단계별로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고 또 박사학위를 받는데라도 우리가 무조건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사와 박사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그것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실손 의료비가 첫 번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손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의나 미용을 제외해서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에 여러분들 쓰신 비용들을 자기 부담금 또는 어쨌든 쓴 비용을 다 돌려받는 아주 굉장히 제일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진단비를 만약 준비했다라고 그러면 실손의료비가 없죠. 그러면 진단비만 받고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험을 준비할 때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범위인 실손의료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손의료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으시고 큰 질병에 걸리셨어요. 암이라든가 뇌나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단을 받았거나 큰 질병에 걸리신다 그러면 병원에 쓴 비용은 이 실손의료비로 커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큰 질병에 걸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휴업 상실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복구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병에 들어서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집에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진단비가 필요하고요. 진단비까지 다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준비하실 것이 바로 이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는요, 여러분들이 정액제고요,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내가 쓴 비용에 대해서 그 쓴 것만큼에 대해서 돌려받고 있지만 이 수술비를 만약에 준비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썼던 관계없이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개가 다 됐다면 기타로 뭐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담보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바로 이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는요, 옛날 수술비하고 지금 현재 수술비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술비가 굉장히 지금 있는 보험이 상당히 좋게 지금 변질되고 있고요. 훨씬 좋게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비가 왜 중요한 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2014년서부터 2018년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위에는 건수입니다. 건수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액은요. 이 4,1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들이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왜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수술비가 좀 중요하구나 일단은 감은 잡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수술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평균 수명의 증가함에 따라서 수술 연령이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20년 전, 한 10년 전만 해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잘 안 했어요. 병원에서도 노령화가 돼 있다고 수술해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80세, 90대 되신 분도 수술을 하십니다. 암 수술하고 또 회복이 되셔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오고 계시죠. 평균 연령의 증가는 바로 이러한 수술 기법의 굉장히 고도화와 발달에 따라서 평균 연령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실손의료비 인상에 따른 부담감입니다. 자, 실손의료비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쓰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의나 미용을 제외한 나머지 쓰는 비용은 다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나쁜 점이 뭘까요? 바로 매년 갱신이 되고요. 물론 예전에 가입하신 분은 3년이나 5년마다 갱신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실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이 갱신되고요.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돈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갱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70세 되시는 분이 3년 갱신짜리의 실손 의료비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현재 한 70대 되신 분이 실손 의료비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6만 원에서 한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이 실손 의료비에 이 부담감이 돼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이 아마 유지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술비, 비갱신, 정액제로 나가는 수술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수술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자, 수술은요. 옛날에는 관열과 비관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열밖에 없었습니다. 째고 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 수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면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내가 수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용의 증가함으로써에 대한 그 부담감을 바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함으로써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수술비 보험의 선진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은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열과 비관열인데 관열 쪽으로만 보상이 돼 있다가 지금은 관열과 비관열 관계없이 모든 것이 보험을 보장을 하는 그런 보험으로 발전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수술만 해주고 안 해줬던 것이 이제는 매회 지급으로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는 100만 원밖에 안 해줬던 것이 지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보상을 하는 그런 보험으로 선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 내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수술비 보험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한번 지금 증권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한번 더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험에서는요.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어요. 이 수술비가요. 생명보험하고 수술비가 손해보험하고 이 수술비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병수술비하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뭐 그냥 질병수술비하고 종수술비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약관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빨간 글씨를 쓴 것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병수술비는 뭐냐면요.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질병을 수술받거나 또 두 종류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병 수술비만이 아니라 일단 그 수술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도 수술하고 뭐 어깨도 수술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이 질병 수술비에서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수술비는 그렇지 않아요. 종수술비는요. 여기 보시면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의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 따로 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같은 수술을 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큰 금액을 지급을 하지만 같이 그 수술한 날짜라고 하더라도 머리와 배 전혀 다르죠. 이러면 따로따로 두 가지를 다 그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범위가 어디가 넓겠어요? 바로 종수술비가 훨씬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명보험 종수술비가 훨씬 범위가 넓다고 그래서 수술비는 생명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수술보험의 선진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손해보험사에 판매되는 그 수술비를 보면은요, 이런 질병 수술비, 몇 대 수술비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수술비를 하나의 증권에 모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비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종수술비와 질병수술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탑재된 그런 종합 플랜의 수술비를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 수술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합 수술비 플랜을 제가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상해, 재해로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일단 상해로 수술 받는 그 경우, 상해 수술비 또 상해 종수술비 하고요. 또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하고 여기 그 질병 종수술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비 또 다른 특정한 수술비를 좀 탑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상해 수술비는 100만 원, 또 종수술비는 1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5종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요. 1종 수술비 할 경우는 10만 원. 또 마찬가지로 이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질병 수술비도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112대 질병 수술비라고 탑재를 해놨는데 112가지의 질병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되는 수술에 맞게끔 4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수술비하고 종수술비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중복으로 보장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요. 지금 허혈성 심장 수술비하고 뇌혈관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그 탑재를 시켰는데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예전에 갖고 계셨던 보험에 보시면은요. 그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만 보상을 받고 또 심장질환은 급성심경상만 보장을 받으셨어요. 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협심증을 거거나 또는 뇌질환에 꽈리 수술을 받거나 이러면은 전혀 진단비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그 진단비 같은 경우는 탑재를 시킴으로써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외려 진단비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에 대한 그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실 경우에 스텐트 삽입술을 몇 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수술할 때 한 번만 받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술비를 준비하시면은 매회 받으실 때마다 2천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보험에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질환에 대해서는 뇌혈관 진단비하고 이런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외려 진단비보다는 이 수술비에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훨씬 가성비가 높은 보험을 준비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중대한 심혈관 수술비가 여기 1,000만 원을 제가 탑재를 시켰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중대한 심혈관 수술비는 여러분들 우리 심장 판막 수술을 하거나 또는 대동맥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 우회 수술을 하거나 또 그 어떠한 그 다른 그 인조 혈관을 또 이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1,000만 원을 또 같이 받을 수가 있어서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담보라서 같이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수술비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질병에 다 걸리게끔 돼 있거든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할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험료 한번 볼까요? 자, 30대는요. 이게 지금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제가 준비한 건데요. 보험료는 남녀가 30대는 4만 원대, 40대는 5만 원대, 50대는 6만 원대로 이 많은 수술비를 종합 플랜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4만 원에서 6만 원을 한 달에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았을 경우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플랜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좀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증권과 비교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가 실비에다가 진단비 준비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보험료도 저렴하죠. 반복, 중복 보장이 된다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은요, 내가 정말 아플 때 실비나 진단비보다 훨씬 더 효자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게 제대로 가입해 놓은 수술비 보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제대로 효자 노릇을 하는 수술비 보험을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서 뭐 수술비의 종류부터 금액까지 좀 크게 가져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보험 있으신 분들이 더 찾으시니까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생명보험사에도 수술비 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사에도 수술비 보험이 있던데요.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보험에도 뭐 종수술비가 있고 또 손해보험사에도 이렇게 질병수술비가 있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종수술비까지 모두 다 같은 증권에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비 보험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좀 고르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네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뭐 생명보험사 따로, 손해보험사 따로 유리한 수술비 보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해보험사의 수술비 보험에서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다는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렴하고 좋은 보험 소개해 주시면 가장 관심 많으시고 또 걱정을 하시는 게 병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유병자분들은 이거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입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플랜으로는 조금 좀 힘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유병자도 전체적인 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든가 아니면 가입 금액 정도만 조금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내릴 수는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금액이 조금 높은 게 좀 한도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지만 나이가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갱신형 20년 갱신형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제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지만 그래도 병력 있으신 분들 보험료나 보장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구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수술비 보험 좋다 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실비부터 진단비에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까지 싹 다 점검 받아보시고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시간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치매보험입니다. 박명수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전에는요, 저도 치매라고 하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느껴졌는데 요즘은 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매라는 질병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네, 치매라고 하면요. 일단 사람들이 첫째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억력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력 같은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을 치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이제 치매 종류도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그다음에 뇌혈관성 치매, 이게 뇌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오는 치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 이제 그 외의 치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것이 일단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암보다 더 무서운 치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가장 고통받는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치매겠네요. 생각해 보면은 치매에 걸리면은 몸은 건강할 수가 있는데 뭐 기억을 못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가족들이 옆에서 참 부담도 될 수가 있고 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힘든 병이 암은 14%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치매가 54%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에게 그만큼 심적 부담을 주는 병이 일단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이런 치매도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치매하면 가장 첫 번째가 기억 상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억이 없음으로 인해서 언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사나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가던 길인데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진압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매에 대해서 예방하는 법은 일단 운동을 해주시고 금주, 술이나 그다음에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균형 잡힌 식사, 그다음에 두뇌 운동을 적절히 해주시면 치매는 예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방을 한다 해도 치매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치매의 현실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치매겠죠. 아, 나이가 먹으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 중에 누가 치매가 더 많이 걸릴까요? 오래 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으면 아마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니까 치매 환자도 더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10명 중에 노인 인구 10명 중에 7명은 치매 환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치매가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건 치매 이제 투병 기간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치매에 걸려도 오래 사신다고 전 들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요즘 어느 정도 보통 사세요? 예, 보통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예. 12.6년이거든요. 평균이 12.6년이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네. 사신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 또한 무시 못하겠죠. 생활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준비해 줄까요? 치매 환자 본인이 그 돈은 못 준비할 것 같고 가족들이 뭐 12년 이상을 그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 78% 정도는 자녀들이 그 치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가족들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특히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어쩌면은 뭐 환자 본인도 있겠지만은 가족분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 때 내가 어떤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미리 본인 치매보험에 가입하시기도 하고요. 또 자녀분들이 대신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 일단 뭐 MRI라든가 CT, 그 다음에 뇌 영상 촬영 같은 걸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또 많은 치매들이 이런 촬영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또 진단서 같은 걸 통해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치매는 경도 치매, 중증 치매, 그다음에 아주 심한 치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경도 치매는 약한 치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중간 정도 치매가 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한 치매가 되면
결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매 2단계 이상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치매 환자 중에 경도 치매 환자와 중증 이상의 치매 환자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아무래도 경증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경증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경증이 10명 중에 6명이면 예. 중간 이상이 이제 4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4명 정도의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비율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치매 보험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생명보험사 것도 있고 손해보험사 것도 있어서요. 헷갈리는데 비교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제가 생명보험사 특징과 손해보험사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초기 치매 진단비가 좀 적은 대신에 이제 생활비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초기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생활비가 5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생명보험사의 상품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네요. 치매에 걸려도 우리가 12년 이상을 평균적으로 사니까 네. 저라도 치매보험을 만약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평생 생활비를 받는 생명보험사 걸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또 상품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좀 간추려 오셨다고요. 네, 생명보험사 상품 A사, B사, C사 이렇게 세 개의 네. 상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의 상품 아까 말한 대로 생활비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치매가 어느 정도일 때, 중한 치매일 때 이제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A사, B사 같은 경우는 중한 치매일 때, 중증 치매일 때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C사 같은 경우는 중간 치매일 때 납입 면제가 돼요. 그리고 36회 확정 보장으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죠. 그럼 제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A사의 상품이 최고 저렴하거든요. 그럼 B사의 상품을 한번 보면 76,000원에서 105,000원까지 이렇게 상품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데요. 여기에는 그만큼 좋은 담보가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기 치매 진단금이라든가 재가급여라든가 간병인 지원 이런 같은 좋은 보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금액이 비싼 편이죠. 그리고 C사의 상품 같은 경우는 73,000원에서 93,000원 정도인데요. 이 상품의 경우는 치매, 그러니까 말기 치매에 굉장히 유용한 상품인 게 그 치매 진단금을 네. 말기 치매는 4천만 원까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이제 할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110만 원, 그다음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할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00만 원을 살아있는 동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증 치매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사에 비해서 B사는 그만큼 보장이 크기 때문에 더 금액이 크고요. 그다음 C사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큽니다. 그러네요. 일찍 가입할수록 저렴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매달 몇만 원 내고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100만 원씩이나 뭐 생활비를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장단점 좀 비교해 주시죠. 예, A사의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납입 면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생활비가 나오죠. 그다음에 B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중증, 또 재가급여라든가 간병인 지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대신에 보장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사의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일 때 4천만 원, 그다음에 생활비도 계속 체증이 돼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이 각각 A사는 가장 필요한 치매를 보장해주면서 저렴하고 B사 같은 경우는 보장이 많은 대신에 좀 비싸고 B사 같은 경우는 C사 같은 경우는 중대 치매 보장이 큰 대신에 네.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보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뭐 매달 생활비를 평생 동안 주는 보험들 사이에서도 장단점이 있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전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 다 모아놨는데 전문가님이라면 딱 한 가지 어떤 치매보험 가입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A사의 보험을 제가 원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A사의 상품이 보장이 딱 치매에 알맞게 돼 있고 일단은 금액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큰 보장을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은 B사의 상품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대한 치매에 대한 보장이 크다면 C사의 상품을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일단 보험을 가입하시면 20년 이상을 납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저렴한 A사의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 대표적인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치매보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치매에 걸리면 12년 이상을 산다고 하니까 평생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의 생활비를 가장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A사 상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박명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예. 지금은 보험료 납입된 상태고 보장 내용이 예전 거라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1998년, 99년 굉장히 오래되셔서 네. 이미 납입은 네. 끝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8세요. 그러면 지금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네, 병원 특별하게 다닌 적 없어요. 다행입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보험이 이제부터 필요한 나이니까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1998년과 99년에 K사의 알짜 보장보험과 여성 건강보험 가입해 주셔서 지금은 완납된 상태고요. 자, 지금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보험료도 완납된 상태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보장이 부족하면 채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김경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전에 보험을 20년도 넘게 된 보험 증권을 제가 받아봤는데 증권도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잘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래서 보험 증권을 살펴보면서 우리 제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증권은 제가 보장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 우리 시청자님은 보장 내용을 지금은 기억조차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보장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알짜 보장 보험이 있거든요. 요거는 증권상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뭐 암 치료비 1,000만 원, 암 입원비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암 치료비 1,000만 원은 모든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를 1,00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5년 동안 받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1,000만 원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범위가 좋죠. 금액도 크죠. 그리고 암 입원비도 10만 원씩 받으시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고 생명사 상품이어서 3일 초과분부터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 수술비도 500만 원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금액 큰데 이것도 담보 내용이 좋은 게 할 때마다 매회 똑같이 500만 원씩 이렇게 수술비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피내암 치료비라고 해서 담보가 있는데 요거는 상피내암에 걸리면 200만 원 받으시는 부분인데 요즘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요런 담보가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진단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데 지금 예전에 가입하신 알짜 보장보험은 일반암 진단비가 모든 암을
포함하고요. 갑상선암도 네. 일반암에 포함이 다 됩니다. 이 상품은. 네. 네. 그냥 상피내암만 별도로 빠져서 진단비 200만 원 받으신 이런 상품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응급치료비 특약도 있는데 이런 네. 특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급실에 가면 돈 받는 특약 요즘 생겼잖아요. 그 특약인가 네. 하고 들여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 네.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4일 네. 이상 입원을 하시면 한꺼번에 정액으로 10만 원을 받으시는 이런 아, 상품인 네.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 담보 이런 거랑 비슷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상피내암 수술비도 별도로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 생활비도 받으시는 이런 상품이긴 한데 네. 보험료도 다 납입 끝나셨어요. 10년 납에. 네.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만기가 70세신 거예요. 네. 너무 아깝죠. 네. 예전에 가입한 상품 정말 옛날 보험 좋은 상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만기가 너무 짧다는 거. 예전에 네. 우리가 막 환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네. 잔치할 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네. 어때요? 칠순잔치조차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만큼 평균 수명이 엄청 길어졌는데 보장 기간이 우리 지금 48세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네. 48세시면은 정말 지금도 84세가 평균 수명인데 훨씬 더 네.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장 기간이 좀 짧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생생 여성 건강보험 요 상품도 있는데 요것도 네. 99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네. 이 상품도 보장 내용 상당히 좋아요. 네. 보험을 참 알짜로 잘 가입을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예전에 네. 잘 네. 가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네. 질병치료비라고 담보가 있어요. 매월 네. 100만 원씩 받으시는 건데 네. 이거는 이 질병치료비는 세 가지 질병이 걸렸을 때 매월 100만 원씩 24개월, 2년 동안 받으시는 건데 그 세 가지 네. 질병이 뭐냐면 암, 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요 세 가지 질병에 걸리시면 2년 동안 매월 100만 네.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받으시는 담보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에도 상피내암 치료비라고 네. 별도로 담보가 되어 있는데 진단비 네. 400만 원 받으시는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건강생활비 200만 원, 12대 질병 입원비 5만 원 이런 담보들이 있으신데 이 네. 담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거든요. 설명을 다는 네. 못 드리는데 네. 우선은 12대 질병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뭐 심장질환 이런 흔히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대 12대 질병, 요 질병에 걸리시면 매우 네. 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시면 5만 네. 원씩 이렇게 이것도 3일 초과분이에요. 3일 초과분을 네. 받으시는 거고 네. 이 상품에서 생생 여성 건강보험이잖아요. 이 네. 상품에서 특히 봐야 될 담보가 뭐냐면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네. 여성 특정 질병 입원비. 요 네. 담보인데요. 이 여성 네. 특정 질병 수술비는 뭐냐면 여성이 흔히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전에는 뭐 요실금 수술이나 이런 담보도 다 수술을 받으면은 수술비를 다 지급받으셨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 수술비가 다 빠져서 네. 요술금 수술을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잖아요. 이 제왕절개 수술하는 부분도 수술비에서 다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생겼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또 이제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런 담보들이 새로이 자꾸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네. 정말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 담보가 네.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요실금 수술에도 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제왕절개 수술에도 수술비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담보가 좋은데 네. 우리 지금 48세시고 자녀분도 있으시죠? 네. 자녀분도 있으신데 혹시 수술해서 아기를 낳으셨나요? 아니요, 자연분만 자연분만 했어요. 하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담보를 한 번도 안 타먹어 보셨고 네. 증권을 너무 고이고이 간직을 잘해 주셔서 네. 아마 그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네, 가보셨던 전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담보들이 있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네. 담보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만기가 80세시고요. 네. 네, 너무 안타깝죠. 근데 네.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자 보면은 어차피 보험료 다 내셨잖아요. 네네. 담보 내용도 좋은 거 많고 해서 네. 유지를 쭉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만기시가 되면 70세 만기가 되고 80세 만기가 되셔서 건강하게 살아 계시면 건강 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네. 냈던 주계약과 뭐 진단비 이런 부분은 다 네. 돌려받으시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보험료 지금 하나도 안 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담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거든요. 네. 우리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셔서 실손보험이라는 네. 것도 잘 모르시나 봐요, 사실. 아, 네. 그죠? 네. 실비보험을 아까 우리 플래닛에서 김성근 전문가님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의 네. 아주 기본은 실비보험이에요. 근데 네.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님은 실비보험이 없으세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제가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실비보험을 준비하면서 지금 만기가 70세 끝나고 80세 끝나니까 네. 보장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여태까지 보험료 지금 다 완납하고 안 내신 기간이 한 1년 넘게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시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보험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암진단비 뭐 2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 진단비 사실 네. 이거 보험 두 개 다 합쳐도 암 진단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세요. 가지고 아, 계신 네. 게. 그죠? 네. 그래서 네. 진단비를 조금 더 암 진단비 추가해드렸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지금 1,0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추가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예전에는 없었던 예전은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담보. 그게 네. 뭐냐면 항암 약물 치료비 예전에는 많이 들어야 200밖에 못 가져가셨거든요. 지금 1,000만 원 네. 이상 준비하실 수 있고요. 정말 네.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있는 담보.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것도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준비 가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뭐 1호종 수술비, 106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담보를 포괄적으로 아까 수술비 플랜 보셨지만 이런 네. 수술비 플랜까지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험료 한 10만 원이면은 준비가 가능하세요. 예. 네. 그죠? 그래서 네. 이 수술비에다가 실손보험까지 기본으로 같이 하시면은 보험료 네. 한 12만 4천 원 정도 네.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48세 여성이면은 보험료 12만 4천 원 정도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담보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시는 게 아주 저는 해가셔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다행인 게 그래도 오래전에 가입한 보장들 안에 괜찮은 게 참 많았어요. 네. 네, 마음 좋으셨을 것 같은데 또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엔 최선이었는데 지금 뭐 70세, 80세 만기라고 주변은 네. 아직 보장을 네. 못 받으셨는데 이제 정말 아파서 네.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은 보장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00세 만기로 필요한 보장 다 넣어드렸고 정말 네. 기본이 되는데 없으셨던 실비까지 다 넣어드렸고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정말 오래전에 가입해 놓고 납입이 끝났어도 보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도 만기가 너무 짧은 것 같다 혹은 실비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6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